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공주로 태어났으나 비참한 세월을 보낸 조선 태조 이성계의 딸들 경신공주와 경순공주입니다. 이성계는 향처인 신의왕 후한씨와의 사이에서 6남 2녀,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와의 사이에서 2남 1녀를 낳은 것을 비롯해 후궁들로부터 3명의 옹주를 낳았습니다. 모두 6명의 딸을 낳았는데 그 딸들 중에 경신공주와 경순공주는 공주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비극적인 일생을 살게 됩니다. 서인으로 강등이 된 경신공주. 경신공주는 태조와 신의왕후 사이에 6남 2녀 중 장녀이자 정종과 태종의 동복 여동생이며 세종에게는 고모, 문종과 세조에게는 고모 할머니가 됩니다. 실록에 의하면 1393년 당시 태조의 11명의 적자녀들 중 경신, 경선, 이방석만 어리다고 적혀있고 경신공주가 1396년에 결혼을 해서 1381년생인 이방번보다 어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1387년에 쓰여진 이자춘신도비에는 등장하고 있어 1382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측되는데 남편인 이해의 초상과 함께 현재 유일하게 초상이 남아있는 공주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성리학적 관념이 심화되면서 여성의 초상화는 자취를 감추었지만 초기에는 여성의 용모를 그리는 초상화가 금기시되진 않았습니다. 국내 최초 공주의 초상화인 경신공주의 초상은 조선 중기인 1625년에 그려진 이모본인데 청주 이씨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다 2006년 경기도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원본은 훼손이 심한 상태여서 모사된 초상인데 첫 딸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태조 이성계를 그대로 쏙 빼닮았으며 몽골식 복장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이거이의 아들로 초명이 이백경이었지만 정종의 이름인 이경과 경자가 겹쳐 이저로 개명을 했었으나 세자였던 양녕대군의 이름인 이제와 비슷해 다시 이해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해와 경신공주는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나며 이해는 당시 아들 이비를 둔 상태라서 경신공주는 이해의 후처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이백경과의 사이에서 아들 이후를 두었습니다. 전하가 왕후와 강비를 모시고 동북면을 향하여 가면서 말을 탈 때든지 말에서 내릴 때든지 전하께서 모두 친히 부축해주고 스스로 허리춤에 불에 익힌 음식을 싸가지고 봉양하였다. 경신공주, 경성공주, 무안군, 소도군이 모두 나이 어렸으나 또한 따라왔으므로 전하께서 자기가 안아서 말에 태우고 길이 험하고 물이 깊은 곳에는 전하가 또한 말을 이끌기도 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이런 경신공주는 1404년 태종에 의해 시아버지인 이거이가 모반을 했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태종에 의해 서인으로 강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태종이 이거이의 두 아들이 왕실의 부마가 되면서 세력이 커질 것을 경계하였기 때문 후 종친과 공신들이 이거이 부자 처형을 청하지만 태종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이와 이해가 왕자에 난 당시 큰 공을 세웠고 이거이의 또 다른 아들인 이백강이 정순공주의 남편이기 때문에 이들을 차마 죽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후 태종에 의해 죄를 용서받고 서울에 올라와 살게 하였는데 1872년 조선 초기 공주들의 봉작을 공주로 바꾸면서 경신공주로 봉해졌습니다. 1426년 3월 22일 경신공주가 죽자 세종은 내관 이용년을 보내어 조문하게 한 뒤 다음날 쌀과 콩 각 50석과 종이 200권을 부조하고 상등의 예로 장사 지내게 했다고 합니다. 비구니가 된 경순공주.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 강씨의 딸이며 조선의 초대 왕세자 의안대군의 동복 누나인데 고려 후기의 문신 2조년의 증손자이자 권신 이님의 조카인 이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1392년에 아버지 이성계가 셋나라 조선을 건국하고 초대 국왕의 자리에 오르고 어머니도 왕비가 되자 본인도 왕과 왕비의 정녀가 되어 경순공주의 봉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남편 이제는 왕의 사위가 되어 부마로서 흥안군에 봉해졌으나 1398년 1차 왕자의 난이 발발하자 남편, 첫째 남동생 그리고 둘째 남동생을 잃습니다. 한순간에 남편과 동생들을 잃은 경순공주는 아버지에 의해 비구니가 되어 출가하는데 이성계가 울면서 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 야사가 유명합니다. 정도전 이방석, 이방번이 차례로 죽자 이성계는 다급히 경신공주를 출가시키는데 왕가에서 승려로 출가시키는 일은 흔치 않았지만 목숨이 위험해지자 빨리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이후 정업원에 머물렀는데 정업원은 주로 남편을 잃은 왕실 여인들이 기거했던 사찰로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 승려학불 정책으로 사찰들을 폐쇄할 때도 정업원만은 예외로 했습니다. 신하들이 정업원의 예산이 사치스러운 것을 일컬어 폐쇄를 주장했음에도
끝까지 정업원을 유지시킨 것을 미루어 볼 때 그곳에 머물고 있는 누이에 대한 태종의 죄책감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태조의 딸들은 전부 생년이 알려져 있지 않아 정확한 순서를 알 수 없는데 예전에는 신의 왕후의 소생인 경신공주와 경성공주에 이은 적삼녀로 추정했었고 선언록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우왕 13년인 1387년에 지어진 이자춘신도 비문에 따르면 경순공주는 대호군 이제와 결혼했다고 쓰여 있는데 신의 왕후의 두 딸은 아직 어리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태조실록에도 위화도 회군 당시인 1388년에 신의 왕후의 두 딸과 신덕왕후의 두 아들은 어렸다고 기록되어 있어 태조의 세 정녀들 중 적장녀이자 태조의 5딸 중 장녀로 추정됩니다. 경신공주, 경성공주, 숙신공주는 경순공주보다 나이가 적은 것이 확실하고 의령공주만 남는데 의령공주의 남편인 개천위 2등이 1379년생이라 의령공주도 남편과 비슷한 나이라면 경순공주가 언니가 됩니다. 판삼사공의 전 부인은 밀직 부사로 치사한 한공 휘경의 딸인데 원신택주에 봉해졌다. 방원은 통직랑 예의정랑 지제교이고 방현은 종사랑 성균 박사이며 딸 둘은 모두 어리다. 부부인은 판삼사사 강공휘 윤성의 딸인데 부인이 낳은 아들로는 고공좌랑인 방번과 군기 녹사인 방석이 있으며 딸은 대호군 이제에게 출가하였다. 1387년 이자춘신도 비문. 고려인의 평균 결혼 연령은 남자 20.7세, 여자 16.3세였기 때문에 경순공주가 1387년을 기준으로 16세에 혼인을 한 것으로 추정하면 1372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생전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어서 남편의 조카인 이윤이 대르리였으며 훗날 조카 세종이 그녀의 남편 이제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태종 7년인 1407년 9월 8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가 입적하자 이복버 태종은 조문을 갔으며 정종과 태종은 애도하는 의미로 며칠 동안 고기 반찬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공주 1명과 옹주 2명이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경선공주. 경선공주는 조선 태조와 신의왕후 사이의 차녀이자 정종과 태종의 동복 여동생이며 세종에게는 고모, 문종과 세조에게는 고모 할머니가 됩니다. 경신공주와 함께 태조실록에 1393년 9월 당시 어리다고 적혀 있으며 위로 언니 경신공주가 있어 1383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측되는데 특이하게 언니 경신공주보다 3년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태조 2년인 1393년에 신덕부의 육남 심종에게 하다하였는데 심종은 세종의 장인인 시몬의 동생이자 소원왕후의 숙부로 즉 경선공주는 소원왕후에게 숙모인 동시에 시고모가 됩니다. 일설에 따르면 세종이 충녕군이던 당시 신부감으로 심씨를 추천한 것이 그녀의 숙모였던 경선공주였다고 합니다. 언제 사망한지는 알 수 없으나 세종 28년인 1446년에 소원왕후가 사망했을 당시 빈전에 진양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때까지는 살아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숙신옹주. 태조와 김해의 관기 출신 후궁화의 옹주 김씨 사이에 태어난 딸인데 태조가 말년에 본 딸로 그녀의 어머니 김씨는 원래 김해의 관기 7점선이었습니다. 태조 7년인 1398년에 화의옹주라는 자코를 받고 후궁으로 정식 봉작되었는데 숙신옹주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생모가 1398년에 후궁으로 봉해졌고 1401년에 아직 어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401년에 대략 서너 살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후 범교 참참문화부사를 지낸 홍원수의 아들 홍해에게 하가하여 3남 1녀를 낳았으며 단종 원년인 1453년 3월 26일에 사망했습니다. 태조가 나이 70세를 앞두고 자신의 딸을 위해 남긴 친필 재산 상속 분재기가 있어 보물로 지정을 받았는데 옹주가 상속받을 집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집에 옹주의 자손이 영원히 거주할 것임을 밝힌 문서입니다. 의령옹주. 태조와 후궁 찬덕주 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태조의 서장녀인데 의령옹주의 어머니 찬덕주 씨는 세종실록의 어미가 천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종이나 노비 출신으로 신분이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년을 짐작할 수는 없으나 남편 개천위 2등이 1379년생이므로 비슷한 연령대가 아닐까 추측하는데 1379년 출생이 맞다면 어림잡아 90대까지 살아서 태조의 자식들 중 가장 오래 장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개국 이전에 하다한 듯한데 남편과 사이에서 자녀 4남 3녀를 낳았으며 세조 12년인 1466년에 사망해
조선의 건국부터 개유정난 이후까지를 모두 목격한 인물입니다. 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공주로 태어났으나 비참한 세월을 보낸 조선 태조 이성계의 딸들 경신공주와 경순공주였습니다.